닛산 브랜드는 지난 199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르노 그룹과 이제 합병을 해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로 불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쓰비시가 경영 악화를 받으면서 르노 그룹에서 이제 미쓰비시를 인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르노 닛산 미쓰비시라는 상호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닛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차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닛산에서는 이제 고급차 브랜드인 인피니티가 이제 1989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대중차 브랜드는 닛산으로 단일화시키고 고급차 브랜드는 뭐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아우디라든가 렉서스 제기어든가 겨루는 거는 인피니티 브랜드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닛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제 라인업을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이제 전기차인 리프를 양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지금 맥시마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만 중형 세단 알티마가 있죠. 알티마 같은 경우에는 맥시마보다도 오히려 더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선호도 측면에서는 더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그런 차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닛산의 플래그십 스포츠 세단에 속하는 맥시마거든요. 이 맥시마 같은 경우는 1981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소개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블루버드라는 모델을 차체를 좀 더 늘리고 전장이라든가 전폭이라든가 이런 사이즈를 좀 키워서 맥시마로 진화가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VQ 3.5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 최고 출력이 303마력에 달합니다. 303마력의 일반적인 세단에서 303마력에 달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어쨌든 닛산에서 플래그십 스포츠 세단으로서 출력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36.1kg 포스 미터를 발휘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주행감은 처음에 이제 엑셀 페달 반응은 처음에는 이제 차가 무겁다 보니까 살짝 굼뜨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이제
엑스트로닉 CVT 무단 변속기를 탑재를 했는데 좀 더 그 주행하면서부터는 다이내믹한 감각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스포츠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살짝 그 페달 반응이 아주 빠르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주행하면서부터 어떤 달리기 성능이 한층 굉장히 한층 좋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는 무겁지만 세단으로서 어떤 안락한 느낌 또는 승차감 이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은 없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DCT라고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자동 변속기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페달 반응이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보다도 이제 자동 변속기가 요즘에 많이 그 기술 개발이 돼서 자동 변속기의 내구성이라든가 가격 대면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 변속기보다도 한층 더 진보된 것이 CVT 무단 변속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닛산에서는 맥시마에 엑스트로닉 CVT를 적용을 시켰는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장기적으로 또는 이제 그 기어비 같은 게 전자적으로 도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 변속기보다도 한층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변속기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가속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가 무거우면서도 달리는 맛이 깔끔합니다. 드라이빙 할 때 그 감각은 절대로 뭐 힘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스포츠 세단으로서 처음에 달릴 때는 살짝 움찔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드라이빙 맛은 쭉쭉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맥시마 같은 경우 맥시마는 이제 닛산의 플래그십 스포츠 세단에 속하는데 사실 닛산 차 같은 경우 알티마도 그렇고 패밀리 룩 처리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를 처음으로 봤을 때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자동차 디자인을 평가할 때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어떤 그 디자인 감각 그걸 보고 이제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느냐 그렇지 않냐를 평가를 하는데 지금 닛산 맥시마에 적용된 그 라디에이터 그릴은 V모션 그릴입니다. V자 형상 그리고 V자에서는 이제 크롬을 두텁게 처리를 해서 좀 더 강한 인상을 주고 좀 깔끔한 이미지를 주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외관 스타일 같은 경우 맥시마는 좀 깔끔한 이미지에 뭔가 좀 세련된 듯한 도심지향적인 그런 디자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관 스타일은 그렇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진부한 느낌도 듭니다. 지금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디커 스티어링 휠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트루먼트 패널 이쪽 대시보드 같은 경우라든가 이건 이제 플라스틱 합성 수지가 적용이 된 케이스인데 살짝 뭔가 좀 뭉뚱그레한 느낌. 센터 패널의 라인 같은 경우도 좀 뭔가 모던한 것보다는 살짝 그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좀 이렇게 과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버튼 같은 거를 누를 때 부담감 없도록 버튼을 최소화시킨 거 이런 건 좀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그 사각지대 경고라든가 주행 중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백미러 같은 경우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살펴보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그 사각지대 경고가 들어올 때 이쪽 거울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좀 수정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어떤 달리기 성능이 묵직하면서도 그 추월 가속성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좋은데요. 다만 이제 그 일본차 특유의 그 시트 감각은 굉장히 안락해요. 물론 이제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앞쪽이 이제 독립식 스트럿 방식을 적용을 했고, 뒤쪽에는 멀티링크 방식인데, 이렇게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꽉 잡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할 때의 그 느낌, 시트 감각은 굉장히 좀 물렁물렁하다. 오히려 그랜저라든가 국산차 K5 이런 것은 이제 하드한 세팅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맥시마 일본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렁물렁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행하면서도 승차감은 좋아요.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제 핸들링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적절하게 세팅이 돼서 핸들링 감각은 안정적으로 뭐 크게 이제 실내가 쏠린다든가 그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하지만, 어떤 시트 감각이 물렁물렁하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너무 소프트해서 살짝 거기에 좀 더 하드하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주행하다가 차가 이제 그 차선을 이탈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얘가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경고를 주네요. 요즘에 이제 안전장치가 워낙 많이 발달해서 첨단 그 안전 및 편의사양이 적용이 되죠. 그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앞차와의 거리가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차체에 이제 차체가 스스로 알아서 차가 서는 그런 시스템도 최근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50km 가까이 그 차를 주행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맥시마의 그 주행 성능은 이를테면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성향, 이 두 가지가 이제 어우러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만 이제 차가 좀 무겁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차가 무겁고, 그렇지만 출발할 때는 주춤거리지만 출력이 이제 303마력 정도로 높기 때문에 달릴 때는 어떤 가속감이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그러면서도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그런 그 특징, 차가 좀 안락하고 정숙하면서 승차감을 지닌다. 그러니까 안락한 느낌과 승차감은 강조된 건 사실이지만, 차가 또 너무 그 어떤 물렁물렁한 그런 시트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맥시마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외관 스타일은 세련된 느낌을 주거든요.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좀 더 살짝 이제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만, 다시 이제 그 모델 변경을 통해서 좀 실내의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